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출판된 지 60년이 넘은 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책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예시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책이어서 저는 요약본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장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들. 1.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눈을 부릅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토마스 칼라일. 행복하다. 그는 홀로여도 행복하다. 오늘을 자신의 것이라 외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여 최악을 행하라. 나는 오늘을 살 것이니.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 우리의 짧디 짧은 인생 행로는 참 이상도 하다. 어린아이는 내가 이 다음에 큰 아이가 되면 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큰 아이가 된 그 애는 다시 내가 성인이 되면 이라 말하고 또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 결혼하면 이라고 말한다. 그럼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뭘까? 이제 내가 은퇴하면 으로 바뀐다. 그리고 드디어 은퇴하고 나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본다. 그 위로는 그저 찬바람만 휘몰아치는 듯하다. 그는 모든 걸 놓쳤고 인생은 가버렸다. 우리는 너무 늦게 배운다. 인생은 순간순간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연속되는 매일, 매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스티븐 리코. 새벽에 바치는 인사. 오늘을 잘 살아라. 오늘이 바로 삶이며 삶 중의 삶이니 이 짧은 시간 속에 들어 있도다. 내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이, 행동의 영광이, 찬란한 아름다움이 어제는 한낱 꿈일 뿐이고 내일 또한 환영에 불과하니 오늘을 잘 살아낸 자에게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 가득한 미래가 되리라. 그러니 오늘을 잘 살아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이다.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시.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 1. 과거와 미래의 철문을 닫아 걸고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아라.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적어 보라. 1.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삶을 미루거나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고대하는 경향이 있는가? 2.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회한 때문에 현재를 홀대하는가? 3.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을 즐기고 이 24시간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며 마음을 다잡는가? 4. 오늘에 집중함으로써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5. 언제부터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다음 주? 내일? 아니면 오늘? 윌리엄 오슬러 경. 2. 걱정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마법의 공식. 아직 쓸 것이 남았는가? 지금 몽땅 써버려라.
우리 역시 한 줌 흙으로 부서지기 전에 흙에서 흙으로 부서져 그 흙 밑에 눕기 전에 술도 없이 노래도 없이 가수도 없이 그리고 끝도 없이. 페르시아의 시인 오마르 하이얌. 첫째, 저는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죽음이었죠. 둘째, 저는 죽음을 수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제 병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의사들의 판단이었거든요. 셋째, 저는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최대한 생을 즐기는 방법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만약 제가 배에 탄 후에도 계속 걱정이나 하고 있었다면 귀국길에는 틀림없이 관 속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지요.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정이 새로운 에너지를 샘솟게 했고 이것이 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윌리스 H. 캐리어의 마법 공식 1.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2. 피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을 수용할 준비를 하라. 3. 그 뒤에 차분히 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나서라. 3. 걱정이 미치는 효과. 걱정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걱정을 먹고 사는 고혈압. 걱정하면 류머티즘에 걸린다. 위를 위해서는 걱정을 줄여라. 걱정하면 감기에 걸린다. 걱정과 갑상선, 걱정과 당뇨병. 에드워드 포롤스키 박사. 평안과 활력. 평안과 활력을 주는 가장 큰 힘은 건강한 종교, 수면, 음악, 그리고 웃음이다. 신을 믿고 푹 자라. 좋은 음악을 듣고 인생의 밝은 면을 보라. 그러면 건강과 행복을 선물 받게 되리라. 예언자 모하메드를 광적으로 추종하던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코란의 구절을 문신으로 새겨넣은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 말을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의 가슴에 문신으로 새겨넣고 싶다. 걱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들. 규칙 1. 만약 걱정을 피하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 경의 방법을 따르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매일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만 살아라. 규칙 2. 다음에 큰 문제가 여러분의 목을 조이고 여러분을 코너로 몰 경우에는 윌리엄 H. 캐리어의 마법의 공식을 활용하라. 제1단계 스스로에게 물어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2단계 필요하다면 정신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수용할 준비를 하라. 3단계 다음에는 차분하게 이미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라. 규칙 3. 걱정 때문에 건강히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를 기억하라. 걱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제2장 기본적인 걱정 분석법 1. 걱정거리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내게는 충실한 하인이 6이다. 내가 아는 건 모두 그들이 가르친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상이 그들의 이름이다. 러디어드 키플링. 앞서 소개한 윌리스 H. 캐리어의 마법의 공식으로 모든 걱정거리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문제 분석의 기본 3단계를 배워 갖가지 걱정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음이 그 3단계다. 1. 사실을 확인한다. 2. 사실을 분석한다. 3. 결정을 내리고 그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걱정으로 속을 끓이고 있을 때는 이것이 쉽지 않다. 그때는 감정의 기운이 강해지는 탓이다. 여기 내가 내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나 사실을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할 때 큰 도움이 된 2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1.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 나는 이 정보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집하는 척한다. 이것은 증거를 냉정하고 공정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또 내 감정을 걷어내는데도 유익하다. 2. 나를 걱정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수집할 때 나는 때로 나 자신이 상대편 입장을 대변하는 변호사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나는 나에게 불리한 모든 사실들, 즉 내 욕망과 배치되며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사실들을 확보하려 한다. 그 다음에는 내 입장과 상대편 입장을 모두 기록한다. 그러면 대개 진실은 이 2 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전하려는 요점은 이것이다. 여러분이든 나든 아인슈타인이든 또는 미국 대법원이든 그 누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먼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토마스 에디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사망할 당시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사실들을 기록한 공책을 무려 2,500권이나 남겼다. 저는 다음 4가지 단계를 밟아 제 걱정의 약 90%를 추방해 버립니다. 1. 내가 걱정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2.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한다. 3.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4. 즉시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긴다. 갈렌 리치필드. 2. 사업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현재 프랭크 베트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명보험 판매원으로 꼽힌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피델리티 뮤추얼에 근무하고 있으며 1년에 $1,000,000 가치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도 거의 포기하고 실패를 인정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린 적이 있다. 그러던 그가 다시 성공을 향한 비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였다. 여러분도 이 질문들을 자신의 사업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감히 또 장담하는데
그것들은 여러분의 걱정을 50% 줄여줄 수 있다. 다시 한번 적어본다. 1. 무엇이 문제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은 무엇인가? 4. 내가 제안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걱정 분석법. 규칙 1. 사실을 확인하라. 세상의 걱정 가운데 절반은 결정의 근거가 되는 지식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전에 결론으로 치닫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는 컬럼비아 대학 호크스 학장의 말을 기억하라. 규칙 2. 모든 사실을 신중히 확인한 후 결정을 내려라. 규칙 3.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했으면 이제 행동이다. 적극적으로 결정을 실행에 옮겨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모든 불안을 잠재워라. 규칙 4. 여러분이나 동료가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아래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답하라. 1. 무엇이 문제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은 무엇인가? 4. 내가 제안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제3장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1. 마음속에서 걱정을 추방하는 방법. 걱정은 대개 우리가 활동 중일 때가 아니라 하루 일을 다 끝났을 때를 노려 치고 들어와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온갖 종류의 터무니없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자그마한 실수 하나도 풍선처럼 부풀린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부하가 걸리지 않은 채 작동하는 모터와 같다. 그것은 맹렬하게 헛돌면서 베어링을 태워버리거나 심지어는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상태가 된다.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푹 빠져드는 것이다. 컬럼비아 대학의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인 제임스 L. 머셸.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고민할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 구태여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따질 시간에 팔을 걷어붙이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피가 돌고 머리가 돌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몸속에서 샘솟는 이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걱정을 쓸어낼 것이다. 바빠져라. 그것이 걱정을 퇴치하는 가장 값싸고도 가장 효과 좋은 약이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려면 다음의 규칙을 따르라. 조지 버나드 쇼. 바쁘게 움직여라.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은 행동에 몰입해야만 절망 속에 시들어가지 않는다. 2. 딱정벌레의 먹이가 되지 말라. 몇 년 전에 나는 와이오밍주의 고속도로 관리 책임자 찰스 세이프레드와 그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티턴 국립공원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 우리는 공원 내에 있는 존 디 록펠러 저택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타고 있던 차가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다른 차들보다 1시간 늦게 저택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다. 덕분에 저택 대문의 열쇠를 갖고 있던 세이프레드 씨는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무덥고 모기가 우글대는 숲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모기들은 성인 군자라도 미치게 만들 정도로 그 기세가 맹렬했다. 하지만 녀석들도 찰스 세이프레드를 이기지는 못했다. 그는 우리를 기다리는 동안 포플러 나뭇가지를 꺾어서는 호루라기를 만들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모기에게 욕을 퍼붓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는 호루라기를 불고 있었다. 나는 작은 일에 연연해하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에 대한 기념으로 그 호루라기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 다음은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버리기 위한 제2의 규칙이다. 무시하고 잊어버려야 마땅할 작은 일들에 마음 상하지 말라. 작은 일로 끙끙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3. 많은 걱정을 날려버릴 법칙. 미국 해군은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평균의 법칙이 제시하는 통계를 이용했다. 전에 해군에 근무했던 한 사람은 내게 그와 동료들이 고옥탄가 유조선에 배치되었을 때 모두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불안에 떨었던 상황을 전해 주었다. 그들은 만약 고옥탄가 휘발유를 실은 유조선이 어뢰 공격이라도 받는 날엔 배가 폭발하여 모두가 몰살하게 되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미국 해군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뢰에 맞은 유조선 100척 중 60척이 멀쩡했고 침몰한 40척 중에서 10분 이내에 가라앉은 배는 5척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공개했다. 그것은 배에서 빠져나올 시간이 있다는 의미였고 또 사상자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의미였다. 이것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전한 클라이드 W. 메스의 말을 옮긴다. 평균의 법칙에 대해 알고 나니 신경과민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전체 승조원들도 기분이 더 안정되었지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평균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전사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버리기 위한 세 번째 규칙이다. 기록을 살펴보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평균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4. 불가피한 상황과 타협하라. 5. 밤과 폭풍우와 굶주림에 비웃음과 사고와 냉대에 의연할 수 있기를. 저 나무와 짐승들이 그러하듯이. 윌터 휘트먼.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병에는 치료법이 있거나 전혀 없다네. 있다면 찾으려 애쓰고 없다면 그냥 잊어야지. 컬럼비아 대학 학장을 지낸 호크스는 자신의 좌우명 중 하나가 영국의 전래 동요 엄마 거위의 노래라고 내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자. 이것은 예수가 태어나기 399년 전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걱정이 가실 날이 없는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말이 필요하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히 받아들이자. 지난 8년 동안 나는 책이든 잡지 기사든 조금이라도 걱정을 퇴치하는 것과 관련된 글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읽어보았다.
그 모든 독서를 통해 내가 찾아낸 걱정에 관한 최고의 충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여기 그것을 공개한다.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욕실 거울에 붙여놓고 얼굴을 씻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도사린 모든 걱정도 함께 씻어내야 한다. 다음의 감동적인 기도문은 뉴욕 브로드웨이 120번가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 응용 신학 교수인 라인홀트 니부어 박사가 쓴 것이다. 주여, 제게 허락해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다음은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네 번째 규칙이다. 피할 수 없는 일과는 타협하라. 5. 당신의 걱정을 손절매하라. 다음은 걱정에게 장악당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버리기 위한 5번째 규칙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며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다음의 3가지 질문을 자문하라. 1. 내가 걱정하는 이 일이 실제로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2. 어느 시점에 나는 이 걱정에 대해 손절매 주문을 내고 그만 잊어버릴 것인가? 3. 이 호루라기에 나는 정확히 얼마의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이미 그에 합당한 값 이상을 지불한 것은 아닌가? 6. 톱밥에 톱질하지 말라. 쏟아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라. 역사와 전기를 읽고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나는 걱정과 비극을 극복하고 계속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능력에 늘 놀라고 감동받는다. 전에 싱싱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나는 그곳의 죄수들이 밖에 있는 보통 사람들 못지않게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적이 있다. 교도소장이었던 루이스 E. 로스에게 이 느낌을 전했더니 그는 싱싱에 처음 들어오는 죄수들은 대개 분노와 증오심에 사무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좀 더 똑똑한 대다수의 수감자들은 빚을 탕감하듯 자신의 불행을 청산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감옥 생활을 차분하게 수용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스 소장은 싱싱의 한 수감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정원사였는데 교도소 담장 안에서 채소와 꽃들을 키우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꽃을 키우며 노래했다는 그 싱싱의 죄수는 우리 대다수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다. 손가락을 움직여 글을 쓰고 나면 다음으로 넘어갈 뿐 내 모든 경건과 지혜로도 그 손을 되돌려 반줄도 못 지우게 하며 내 눈의 모든 눈물로도 그중 단 한 자를 씻어내지 못하리라. 그러니 왜 쓸데없이 눈물을 낭비하는가? 물론 우리는 실수도 하고 멍청한 짓도 한다.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 그 누가 그런 인간적인 불완전함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폴레옹조차 직접 참여한 모든 중요한 전투에서 3번의 한 번꼴로 패배했다.
아마 우리의 타율이 나폴레옹의 그것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어쨌든 왕의 모든 병마와 신하들을 다 동원해도 과거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다음 6번째 규칙을 꼭 기억하자. 톱밥에 톱질하지 말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규칙 1. 바쁘게 움직여 걱정을 몰아내라.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걱정병을 없애는 최고의 치료법이다. 규칙 2. 작은 일로 소란 떨지 마라. 인생의 흰 개미에 불과한 하찮은 일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갉아 먹히지 말라. 규칙 3. 평균의 법칙을 이용하여 무익한 걱정을 추방시켜라. 자신에게 물어라. 내가 걱정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규칙 4. 불가피한 일과 타협하라. 상황을 바꾸거나 바로잡기에 당신의 힘이 역부족이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미 그러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될 수 없다. 규칙 5. 당신의 걱정을 손절매하라. 어떤 일이 어느 정도 고민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 이상의 고민은 사절하라. 규칙 6. 과거는 과거로 묻어버려라. 괜히 톱밥에 톱질하며 힘 빼지 말라.